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뭔가 굉장히 네모네모한 이런 친구인데 고속도로 중 보조도 있네. 버튼이 뭔가 한 3, 4년 전 현대차 디자인인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20대 초중반 대학생 자동차 추천, 예산은 차값만 2,000에서 풀마 200만원, 용도는 통학, 주말 나들이, 월 1000km가 채 안되는 주행거리, 월 유지비는 보험료 제외 35, 아무래도 20대 초반 보험료가 남들 따따부리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는 보험료 비교하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디 동부화재가 싸네, 어디 KB가 싸네, 여기서 보험료가 대략 한 15만원 나왔으니까 나중에 내가 차를 살 때 이 값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입을 해보면 20대 초반은 빠꾸 먹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다른 보험사로 가게 되게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내가 경력이 적은데 사고를 내, 그러면 그 다음에 거절이나, 그럼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 비싼 삼성으로 가야 돼, 이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격에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 디자인은 SUV를 선호하지만 세단도 괜찮음, 하지만 키가 커서 SUV 위주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첫 차로 SUV를 사는 양반들 특징, 다음 차도 SUV로 간다. 세단으로 가면 이거 낮아서 운전 못할 것 같고 기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SUV를 첫 차로 타는 양반들은 거의 그냥 끝까지 SUV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웬만해선 첫 차로는 세단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은데 SUV 위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색상은 흰색이나 검은색, 옵션은 후방 카메라, 내비, 블루투스, 후측방 경보, 어댑티브 크루즈, 열선 스마트키. 불가능한 옵션들은 아니지만 중고차로 봤을 때, 요즘 신차들은 흔하지만 중고차로 봤을 땐 어댑티브 크루즈, 후측방 경보 이런 건 살짝 흔하진 않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엔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생각했는데 요즘 나오는 그 친구들은 아직 풀체인지를 안 해서 가격적인 안타까움이 많다. 늘 설명드리지만 현대기아 인기 차종들 아반떼, 스포티지, 투싼 이런 친구들은 신차가가 2천만원 후반에서 3천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중고로 내가 한 3, 4년 탄 걸 갖고 와도 2천 초중반이야. 그러면 남이 실컷 3, 4년 탄 걸 감가 몇배가 안 되고 갖고 오기에는 많이 아쉽잖아요. 물론 세대가 한 번이 넘어가서 구형이 되면 가격이 괜찮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방어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부분을 보여줘서 현행 모델의 중고차는, 현대기아차는 웬만해선 권장드리지 않고 한번 꺾인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오늘은 그냥 대학생이 타기 괜찮은 이 정도 예산에서 이 정도 옵션 있는 친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친구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20년식에 5만 킬로, 사고 이력 없고 렌트 이력도 없고 옵션 거의 다 들어간 풀옵션 RS 등급인데 차값은 딱 2천만원으로, 트레일블레이저 이 정도 옵션이면 3천 초반대였을 텐데 아직도 감가가 이거밖에 안 됐어? 쉐보레 차인데? 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경쟁 친구인 셀토스보다는 동사양 대비 감가가 조금 더 된 모습을 보여준다. 일단 이 친구는 몇 가지만 보면 거의 성공입니다. 첫 번째는 RS 등급을 보자. 당시 액티브, LT, LS, 물론 액티브는 RS랑 옵션이 비슷하긴 한데 디자인이 살짝 아쉬웠어. 아무튼 RS 등급을 보면 일단 한 40% 정도 성공. RS 등급을 보고 추가 옵션 패키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통풍 시트 유무를 보시면 천연가죽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 허리 받침대와 전동 시트가 추가되고, 이 계기판이 이렇게 4.2인치로 컬러로 들어가 있다면, 흑백이 아닌 컬러로 들어가 있다면 좀 더 또렷해진 디지털 후방 카메라, 그리고 별 필요는 없지만 순정 내비게이션, 대개는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 티맵 카카오 내비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앞 차량과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컴바이너 타입이긴 하지만 어쨌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그냥 컬러 계기판이 들어가 있다면 어댑티브 크루즈도 있고 순정 내비도 있고 디지털 후방 카메라도 있고 헤드업도 있구나. 물론 연식마다 살짝 바뀌긴 하는데 오늘 보는 20년식은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다면 후측방 경보, LED 헤드램프, 무선 충전 기능, 기타 등등 핵심적인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20년식 전후로 볼 땐 딱 4가지만 기억을 하자. RS 등급인지, 컬러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지, 통풍 시트가 있는지,
전동 트렁크가 있는지 요것만 확인하셔도 옵션이 다 들어간 뭉탱이로다가 들어간 인기 트레일블레이저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꽤나 인기 차종 중 한 대이기 때문에 2천만원에 구매해서 뭐 한 3, 4년 타다가 1,000만원 초입부에 팔아도 값어치는 충분히 해줄 만한 친구고, 소형 SUV라 생각하면 우리가 뭐 QM3, 트렉스, 티볼리, 코나 이런 친구들이 생각나는데,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걔네들보다는 거의 반급에서 한 급 정도 위, 한 10년 전 투싼 스포티지의 덩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안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덩치가 생각보단 되게 크다. XM3나 트레일블레이저, 셀토스는 소형이라 치긴 좀 그렇고 준중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반떼급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준중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느낌이 들고요. 동키로수 연식 대비 조금 더 싼 느낌이 든다면 아까 설명드린 옵션들 중에 뭔가 빠져있거나 영업이력이 있거나 사고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색상이 빨간색이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엔진은 말리부와 마찬가지로 1.35 3기통과 무단 변속기를 쓰는데, 제가 이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말리부를 운용했었는데 확실히 가솔린차 치고 진동이나 소음이 분명히 있어. 거기에 말리부는 액티브 캔슬이 기본으로 있지만 트블은 사륜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또 이상한 옵션들이 있어. 사륜은 어떠냐면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때 후륜의 서스펜션이 조금 더 좋아지잖아. 변속기가 9단이잖아. 분명히 차이가 있을 법한데 이륜구동 모델하고 대단한 그런 성능적인 차이 못 느끼겠어.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트레일블레이저 4륜 특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4륜 구동을 필수로 데려가진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엔진오일 이런 거 그냥 쉐보레 정비소 가서 바꾸시면 바로 정비 그런 데 가서 바꾸시면 한 8, 9만원 나올 건데 1년에 딱 2번만 해줘도 운전 세게 하지 않아서 열 많이 받치지 않게 해주고 소모품 관리만 전체적으로 제때 해주시면, 아직까지 제가 해외 사례나 이런 거를 다 참고해봐도 실제로 차가 들어오는 걸 보더라도 그렇게 큰 이슈는 별로 없는 친구 같고요. 워낙 엔진이 작잖아요. 열도 많이 받지 않고 공간에 비해서 뭔가 열을 받아서 녹을 만한 것들도 없고, 그리고 GM이 호구도 아니고 차를 정말 많이 팔고 경력도 있고 완성도가 좋은 제조사기 때문에 쉐보레 차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누유 누수조차도 상당히 적은 친구다,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면 RS는 블랙과 레드 짬뽕이 된 변태 같은 것밖에 없는데 소형급이긴 하지만 나름 하이그로시가 들어갔고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내구성이나 품질도 확실히 좋아지고, 신형 산타페에서도 볼 수 없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내장 디자인이야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셀토스나 얘나 거기서 거긴 도찐 개찐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셀토스냐 트레일블레이저냐 당연히 트블이 쉐보레 차라서 모든 부분에서 비용이 1.3배 정도 들어갈 것이지만 근데 솔직히 고장도 별로 없기 때문에 소모품 비용 깔짝깔짝 더 들어가는 거 그것 외에는 어차피 셀토스보다 조금 더 감가를 먹으면서 그 부분은 깎아주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 언제나 엔트리급 차량들은 취향에 맞춰, 소렌토 산타페도 취향에 맞춰, EV6 아이오닉5도 취향에 맞춰 그냥 디자인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이 좋아서 요걸로 가라, 무난해서 저걸로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의 자동차,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열은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SUV라서 머리 공간 넓고 시트 크기도 꽤나 넉넉하게 나오는데 공간도 부족하지 않다. 타보면 차 괜찮은데? 진짜 괜찮다. 이런 소재 부분이 진짜 저질처럼 완전 싸구려인 거 빼고 그냥 기본기, 덩치, 옵션 이것만 생각했을 땐 정말 괜찮은 자동차라고 제가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앞으로 내가 한 3, 4년, 5년까지 탈 때 동안 소모품만 잘 바꿔준다면 크나큰 아픈 부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엉덩이도 쉐보레 차들 진짜 징글징글하게 못생긴 디자인의 행연이었는데 얘는 그나마 네모네모한 디자인에 맞춰서 깔끔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쉐보레 딱지,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이 쉐보레 차 하면 고장도 많을 거야, 돈도 많이 들어갈 거야. 근데 실제로 타보면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인 인식이 그래.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와 이만큼은 아니라는 점, 그런 게 있고, 자질구레한 비용, 소모품, 약간의 보험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차를 못 사겠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장점은 동급 최고의 기본기, 정말 고속이나 회전을 할 때 안정감, 요거는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늘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기본기가 되어 있고 쉐보레 차 치고 디자인도 준수하다, 쉐보레 차 치고 옵션도 준수하다,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에 그냥 딱 맞는 차량이지 않을까. 초반 대학생의 SUV 선호, 디자인도 적당하고 옵션도 적당하고 이런 차량, 저는 트레일블레이저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2천만원짜리 트레일블레이저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이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뭐 아직도 신차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4점 정도 줘봤고, 내구성은 나쁘지 않아. 3기통이잖아. 4기통 아니고 3기통이고 무단 변속기가 흠이긴 한데 막 10만 킬로 후반되는 영업용 차량들도 크나큰 이슈가 없어. 이슈가 있다면 진짜 막 젊은 친구들이 험하게 돌려서 한 3, 4대 차주가 험하게 돌려서 안타까운 상황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그 무단 변속기 타이틀 때문에 감점을 조금 줘서 3.5점 정도. 성능은 솔직히 출력이 좋진 않아. 거의 100마력 중반대로 중형차 표준 출력인데 기본기, 옵션 이런 것들도 약간 첨가를 해서 4점 정도 줬고, 가격은 인기 차종이라서 쉐보레차 치고 감가가 살짝 아쉽다는 느낌 때문에 3.5점. 유지비는 쉐보레차 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연비가 한 리터당 13km대가 나오고 세금도 1.35라서 너무 저렴해. 그런 데에서 비용을 조금 더 뺄 수 있기 때문에 4점 정도 줘봤습니다.